오케이, 업로드 다 했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부터 갈까? 재밌는 경기 먼저 가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로 마르세유 대 랭스로 갈 텐데, 일단 마르세유가 상당히 좀 낮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1.4대였나? 4대였고 해외 배당은 지금 좀 쭉쭉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배당은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지금 마르세유 현재 상황을 모르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핵심 중에서 이탈은 뭐 카마라, 에스턴 빌라로 이탈을 했고, 지난 시즌 영플레이 MVP인가 받은 살리바가 아스날로 임대 복귀해서 첫 경기 아스날에서 MVP를 받았죠. 마음을 받았고, 그리고 또 루안 페레즈, 얘가 이제 김민재가 이제 나폴리로 떠남으로써 페네르바체에 또 대체자로서 이제 이적을 해서 마르세유가 지금 수비 쪽이나 미드필더 쪽에 이탈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핵심이에요. 다 빠진 상황에서 아스날에서 누노 타바레즈, 공격력 좋고 수비 구대기를 데려왔고요. 랑스의 핵심 미드필더 오른쪽 풀백을 또 빼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짭수아레즈, 그라나다 소속. 아시는 분들은 뭐 이름 수아레즈인데 수아레즈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얘를 또 데려왔고, 은벤바, 포르투의 핵심 수비, 아까 수비자 이탈이 2명이나 있었잖아요. 핵심 수비에서. 그래서 이렇게 빼왔고, 또 뭐 칼리아리에서 스투르투맨이나 미드필더 쪽에, 로마에서 이제 베레투, 삼선 자원에서 엄청난 활약을 이제 로마에서 보여줬으나 돈 더 달라고 찡찡거리고 뭐 약간 태어 비슷하게 하다가 결국 마르세유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무슨 기행두지, 그리고 로마에 또 있던 윈데르, 뭐 파우로페즈, 얘도 로마인데, 어쨌든 이런 선수들의 완전 이적을 좀 결정 지으면서 이탈자들이 분명히 아쉽긴 합니다만, 영입을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이런 애들은 괜찮아요. 은벤바나 뭐 클라우스, 괜찮은 자원, 베레트도 괜찮은 자원들이고 영입을 했습니다만, 감독이 바뀌었거든요. 기존에 이제 산파울리 감독이 지난 시즌 마르세유를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리면서 좋은 경기력이나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만 나갔어요. 이적 시장 짓같네. 아까 핵심들 다 빠진 거 봤잖아요. 짓같네하고 나갔고, 그러면서 이제 투도르, 지난 시즌에 헬라스 베로나 돌풍을 일으켰던 헬라스 베로나 돌풍을, 투도르 감독이 왔는데 시작부터 지금 조짐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뭐 영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마르세유가 어쨌든 리그왕 강팀이고 타 리그왕 팀들에 비해서 분명 전력적으로는 뭐 괜찮은 자들이 몇몇 영입이 됐습니다만, 벌써 지금 선수들과 불화가 엄청 많아요. 제르송이랑 뭐 공격 쪽에 제르송이나 뭐 윈데르 이번에 완전적한, 그리고 아마비, 얘랑 이제 귀행두지,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엄청 계속 싸우고 선수들과의 지금 불화가 엄청나고 있고, 그래가지고 뭐 그 파에, 마르세유 또 핵심 사이드 쪽 공격 쪽 파에가 뭐 그 팀 미팅 요청하고, 지금 마르세유의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들어오자마자 지금 삐걱삐걱 거리고 있고, 프리시즌 거의 매 경기 그냥 좀 경기력도 사실 뭐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엄청 안 좋았던 경기들도 물론 있고, 선수들 자체의 컨디션이나 좀 감독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상당히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랭스는 뭐 지금 마르세유 현재 상황이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난 시즌에서도 봤지만 종종 비비는 류의 경기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팀이라서, 이거는 솔직히 1.4배당은 지금 마르세유의 전력적인 부분만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겠으나, 뭐 현재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솔직히 말이 안 돼요. 1.4배당 지금 해배도 조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뭐 0배 좋아하시는 분들이 노려볼 만한 사이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랑스프렌 배당이 괜찮더라고요. 2.4나 돼요. 무려 가볼만 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테세랑 페이노르트로 들어와서, 일단은 두 팀 다 역시나 잡리그 팀들답게 여러 핵심 자원들을 다 뺏겼어요. 지금 페이노르트 뭐 오펜다나 공격 쪽에, 뭐 바조어, 뭐 덕기 미드필더나 뭐 수비 쪽에 이런 핵심들을 비테세가 지금 많이 뺏긴 상황에서, 뭐 대체로 영입된 선수들을 보면 뭐 어린 놈들, 우리 좀 키워서 장사해야지, 뭐 어린 놈들 데려오거나
아니면 뭐 2부 리그나 뭐 중하위권 팀들의 에이스들 뭐 한둘 좀 영입해가지고 메꾸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력적으로 지난 시즌 그래도 비테스가 괜찮은 중상위권 팀의 위치를 가졌었잖아요. 그런 거 없다. 이번 시즌 좀 물론 이 어린 놈들이 잘 크면 뭐 모르고 기존의 어린 애들이 또 잘 크면 모르는 게 이런 애매한 에레디비시 뭐 요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즌 시작에 있어서는 핵심들을 좀 잃은 상황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페이노르트도 마찬가지죠. 뭐 데설스나 뭐 휘스틸 뭐 그리고 루이스 시니스테라 그리고 말라시아 린센 얘는 뭐 우라와가 있고 맨유 뭐 리즈 뭐 기타 막 다 이적 핵심들이 많이 빠져나간 페이노르트인데 일단은 페이노르트도 사실 뭐 장사 이미지가 강하긴 합니다만 올 시즌은 그래도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가 아니면 혹시 너무 많이 돈을 벌어서 그런가 뭐 영입대로 괜찮게 했어요. 틸 같은 경우는 시만스키 모스크바 완전 핵심이었던 시만스키를 또 데려와가지고 괜찮게 메웠고요. 데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니엘로가 메워줄 수 있겠고 리즈를 떠난 시니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뭐 딜로순이나 아니면은 이드리시 이런 애들이 메워줄 수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요까지는 괜찮은데 요거는 좀 다운그레이드 같긴 해요. 왼쪽 공격 쪽에 딜로순이나 이드리시가 얼마나 해줄지 모르겠는데 시니스테라만큼 못 해줄 것 같은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그래도 비테스보다는 조금 더 보강이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까봐야 알아요. 요 정도 사이즈면은 그러니까 나간 선수에 대한 대체자는 전체적으로 비테스는 그래도 약간 우리 가라로 메꾼 느낌이라면 페노르트는 그래도 정석적으로 좀 데려오긴 했어요. 근데 나간 선수들에 있어서 핵심 자원들에 대한 그런 메꿈은 솔직히 페노르트가 뭐 비싸게 어디서 사올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때 잘했다가 폭망했다가 다시 좀 쓰려는 놈. 능력은 있는데 이제 좀 그 한계에 부딪혀서 못 올라가고 있는 놈. 요런 놈들을 데려왔단 말이죠. 얘는 이제 또 엄청 잘했긴 했습니다만 뭐 하브리그에서 뛰던 놈이고 어쨌든 러시아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번 시즌이 흘러갈지는 시즌 전체적으로 좀 봐야 압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현재 전력 차이나 그래도 페이노르트가 이적 시장에서 움직임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사실 또 페이노르트 쪽으로 찔러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뭐 어노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득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잠시만요. 어디 갔어? 세 번째로 맨유 대 브라이튼 이제 다시 이별로 넘어와서 일단은 이 경기도 제 생각엔 좀 많이 어려워요. 뭐 맨유가 잡을 만한 여지도 분명히 있고 맨유가 역시나 힘들게 갈 만한 여지도 여전히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뭐 맨유 같은 경우도 아까 봤던 페이노르트의 왼쪽 사이드백인 말라시아 잘 빼왔어요. 얘가 와가지고 걔 텔레스가 이제 세비야로 임대 떠났잖아요. 얘나 뭐 에릭센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수비 쪽에 그리고 마샬이 복귀해서 괜찮았는데 부상으로 빠지게 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좀 잘 데려왔습니다만 어쨌든 공격 쪽에 카바니가 이탈한 점 방금 마샬이 부상으로 또 빠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카바니가 이탈한 점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역시나 뭐 포그바 이런 애들이 좀 빠져 있다는 점. 사실 뭐 포그바나 그런 애들은 맨유에서는 잘 못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맨유는 뭐 호날두 관련 이슈도 좀 있죠. 중간에 이제 프리시즌 끝나고 교체했다고 그냥 막 쌩 가버리는 뭐 그런 점이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는 상황에서 테나 감독 체제에서의 전술적인 적응 이런 부분이 조금 의문점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브라이튼을 만났어요. 지금의 브라이튼이 그렇게까지 강한지는 일단은 좀 까봐야 돼요. 왜냐면은 브라이튼 같은 경우도 비수만 빠졌죠. 그리고 쿠쿠렐라 사이드 쪽이나 이제 미드필더 쪽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들이 거의 빠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 뭐 돈이 없기 때문에 털린 거죠 그냥. 토트넘한테 털리고 쿠쿠렐라 첼시한테 털리고 뭐 털렸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적 시장에서 그렇다 할 움직임이 솔직히 브라이튼에 있어서는 없었어요. NC소 정도. 근데 얘도 키워서 돈 벌려는 듯한 약간 그런 젊은 상당히 유망한 유망주를 이제 데려온 거고 뭐 그 밖에는 뭐 미토마 일본의 왼쪽 상당히 가와사키의 그런 한때 엄청 잘할 때 왼쪽에서 제일 잘했던
미토마나 아니면 운다브, 하브리그 폭격기 지난 시즌 폭격했는데 얘나 뭐 코조프스키 이런 애들 그냥 임대 복귀한 게 전부여가지고 일단 핵심이 빠진 상황에서 브라이튼이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는 좀 분명한 의심이 있어요. 다만 그레엄 포터 감독이 지난 시즌부터 팀을 워낙 잘 만들어 놨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탈이 있다. 저는 비수마까진 괜찮은 것 같은데 쿠쿠렐라는 솔직히 좀 커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까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만 맨유의 이 낮은 정배가 그렇게 탐탁치만은 않다. 맨유가 어느 정도 안정감 있고 호날두가 어느 정도 뭐 가닥을 노선을 정한 상태에서 붙는 거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호날두에 관련 이슈냐 마사일이 오자마자 부상당한 상황에서 카바니까지 없어서 호날두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심은 있습니다만 찍는다면 그래도 맨유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해요. 브라이튼 이탈자들이 좀 많은 부분, 핵심들이 빠진 부분이 좀 무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맨유를 찍는 게 그나마 이 경기를 배팅한다면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불안한 요소가 좀 많다. 좀 이기더라도 좀 간신히 이기는 그림으로 2대1 아니면 뭐 1대0 뭐 이렇게 좀 쉽지 않게 이기는 그림이 좀 예상이 되고요. 혹시나 뭐 이변이 난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입니다.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어제도 그랬고 좀 많이 위험해 보이는 경기들이 많다 했는데 이것도 쓰나미가 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 다음 경기로는 레스터 대 브랜트포드. 이 경기도 조금은 어려운 경기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레스터 같은 경우 일단은 슈마이켈 골키퍼 정도 이탈한 거 레스터의 이제 심장 같았던 동화의 이제 주역이었던 슈마이켈이 이탈을 했고 지난 시즌 임대로 와서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던 루크머니 공유 쪽에 또 빠졌고 부상자 같은 경우 히카르도 페레이라나 뭐 하비 반스 뭐 라이언 버틀랜드 이런 이제 또 사이드백에서 그리고 이제 측면 공격 쪽에서 중요한 자원들이 좀 빠져 있는 레스터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이적설에 좀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포파나 최근에 좀 잠잠해진 것 같긴 한데 포파나나 아니면은 뭐 틸레만스 뭐 이런 선수들의 이적설 때문에 전체적으로 팀이 아직 뭔가 제 생각에는 준비가 확실히 된 느낌은 아니에요. 준비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번 시즌 딱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라 누구 쟤 나간다는데 나갈까? 약간 좀 뒤숭숭한 분위기 있죠. 팀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에 지금 레스터라서 요것도 정배 쪽에 그렇게까지 좀 위험해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로 저는 일단 생각하고 있고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에릭센이 나간 거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에릭센이 일단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수비 쪽에 핀록이나 뭐 아예르 이런 애들도 지금 부상자가 올라와 있고 백업인 카노스까지 농격 쪽에 이런 쪽으로 부상자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어서 뭐 전력적으로 100%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어쨌든 벤미 번리에서 중앙 수비를 잘 주워왔고 그렇기 때문에 부상자가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메워줄 것 같고 볼로냐의 이제 핵심 젊은 신성이었던 이제 사이드 쪽에 에러니키 얘가 아마 오른쪽으로 가고 리코엘리 뭐 이렇게 좌우 사이드백을 볼 것 같은데 사이드백은 되게 훌륭해요. 리코엘리 지난 시즌 굉장히 잘했고 에러니키도 볼로냐에서 엄청 잘했던 사이드에서 지금 한창 핫한 스코틀랜드 이제 사이드백 더군다나 양발잡이에다가 득점력까지 갖춰있고 브린트포드에 딱 어울리는 카드이거든요. 제가 지난 시즌에도 볼로냐 때 칭찬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진짜 딱 에릭센 하나가 불안한 사이즈예요. 에릭센 하나만. 에릭센 하나만 지금 딱 불안한데 뭐 같은 덴마크 소속인 담스고를 노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오피셜이 뜬 것도 아니고 얘가 지금 얘 대체자만 어떻게 좀 데려왔어도 저는 브렌트포드가 좀 확실히 비빌 만한 사이즈가 있었다고 볼 텐데 사실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솔직히 어디로 튀어도 저는 이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레스터가 지난 시즌 초반에도 뭔가 삐그덕 거렸듯이 이번 시즌도 지금 약간 노선 정리가 안 된 선수들도 있는 상황에서 브렌트포드는 지금 전체적으로 뭐 큰 이적설이나 이런 것 없이 착실하게 준비해 왔거든요. 프리시즌 통틀어가지고 영입도 뭐 에릭센의 대체자 말고는 전체적으로도 잘 데려왔다고 보여지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생각에 요거는 브렌트포드 프렌 주력으로 당연히 찍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도 약간 변수를 좀 생각해서 배팅을 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뭐 레스터를 찍는다면 저는 햄무로 가는 게 맞다 생각해요. 레스터 승을 보시는 분들은 잘 배당 메리트 생각해서 뭐 햄무 쪽으로 그런 느낌으로 보고요. 어쨌든 이게 초반에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 생각이 여러 갈래로 갈라질 수 있어서 그리고 다섯 번째
툴루즈 대 니스. 니스는 일단 감독이 바뀌었어요. 갈티에 감독이 파리로 왔기 때문에 파브레 감독이 새로 왔고, 툴루즈는 이제 2부에서 승격해가지고 뭐 달링가나 뭐 아부클랄 뭐 알크마르 백업 공격수였는데 뭐 요런 애들을 좀 영입을 했고, 니스는 이제 클라이베르트가 이제 로마 임대 복귀했고요. BT 뭐 엠폴리 유망주 센터백 쪽에 영입했고, 좀 전에 봤던 슈마이켈 골키퍼가 이제 니스로 자유계약으로 합류했어요. 아마 이게 니스가 휴양지잖아요. 아, 이 새끼 쉬러 오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아스날의 오랜 몸담고 했었고, 유벤투스 가서 폭망했다가 레인저스 가서 개똥 싸가지고 우승컵까지 뺏긴 아론 램지가 니스로 또 합류를 했습니다. 일단은 승격팀이고, 어제 봤듯이 솔직히 승격팀들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리그왕 쪽에서의 어쩐 승격팀들의 행보를 봐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의 행보였고, 특히나 홈 개막전에서 홈 첫 경기에서 승격팀들이 잘 안 지는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배당도 엄청 높아서, 사실 전력 면에서는 니스로 찍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첫 경기라는 점이 저는 좀 걸립니다. 이게 만약에 시즌 중간 정도 사이즈에 만났으면 저는 니스 쪽 뭐 햄물을 보던가 뭐 뒷승을 봤을 것 같은데, 지금 정도 시작의 부분에 만나서는 이 어떤 전력적인 부분보다 선수들의 의지, 왜냐면 폼이 안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뛰는 것만으로도 그 변수를 어제 리버풀 마냥 평소 리버풀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플럼이 시계 가니까 그냥 애들 정신 못 차리고 패스미스 남발하고 뭐 그랬듯이, 이런 경기도 어쨌든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그래도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니스를 찍는다면 역시나 햄무 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자, 랑스로 가겠습니다. 랑스 대 브레스토아 넘어와서, 랑스 같은 경우도 이탈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역시나 리강 어중간한 팀들답게 셰이크 두쿠레가 크리스타 팰리스를 이적을 해서 핵심 이제 또 미드필더 자원 중에 한 명이 이탈을 했고요. 클라우스가 아까 봤던 이제 마르세유, 첫 경기에 이제 마르세유를 분석했잖아요. 오른쪽 사이드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또 이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칼리미앙도 이제 임대 소속으로서 공격 자원에서 PSG 복귀를 했는데, 대체자들이 어쨌든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공교롭게도 오늘 분석하는 팀들 중에서 왔다 갔다 움직임들이 많네요. 오펜다가 여기로 왔어요. 클럽 브리에서 이제 임대 복귀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왔고, 셰이크 두쿠레 같은 경우 이제 사메드 클레르몽 쪽에서 이제 미드필더 자원을 이제 어느 정도 데려 와서 메꾸려는 것 같고, 조나단 클라우스의 어떤 이탈은 케보 앙제에서 일단 좀 멀쩡한 놈 하나 이제 빼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하려는 것 같은데, 자, 브레스트가 사실 전력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지난 겨울에 이제 리옹으로 로맹 파브르를, 그때 기마라이스가 이탈함에 있어서 대체 자격으로 일단 데려갔기 때문에 돈이 좀 있어가지고, 옛날에 이제 리강에서 잘했었던 노리치 소속의 이제 리스멜로나 아니면은 사트리아노, 인터밀란에서 이제 또 유망주로서 공격 자원을 영입을 했고, 지난 시즌에 이제 헤라클레스가 중위권 언저리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좀 잘했던 파디가 이런 애들을 좀 데려오면서 이탈자가 있었음에도 그 돈을 나름대로 좀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은 전력을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솔직히 배당이 너무 후려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개막 홈 첫 경기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랑스가 조금 나아 보이긴 한다. 이런 애들도 사실 노리치에서는 폭망했었기 때문에 다시 얼마나 뛰어 올라올지는 모르는 거고, 옛날에 잘했었던 거기 때문에 리그강에서 너무 어린 놈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랑스가 좀 전력적인 보강 자체를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잘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푸파나가 여전히 중앙 쪽에서 버티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랑스가 이길 것 같고, 오바 쪽의 선택지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정도 느낌이고, 그리고 일곱 번째로, 벌써 일곱 번째야? 쾰른. 이제 2부에서 곧바로 승격한 샬케와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은 압박과 빠른 공격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이제 쾰른과의 매치업인데, 이게 분데스가 조금 그런 게 어제 정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원래 초반에 역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리그왕도 마찬가지고 뭐 분데스도 그렇고요. 뭐 예측 못하는 분의 무승부나 역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제 분데스가 특히 막 원정 정배 뜬 것들도 되게 있고 어제 뭐 어디야 그 프라이부르크랑 마인츠 그 경기도 사실 그냥 전력적으로 정배가 보이는 애초에 그냥 정배가 보이는 경기인데 그냥 둘 다 그냥 푸근하게 정배 나오고 또 도르트문트 이기고 유니언 무난히 이기고 글라드바이 이기고 지금 한 경기 빼고 지금 뭐 싹 다 정배예요. 그래가지고 와 분데스가 이렇게 정배가 나온다고 싶은 날이잖아요. 어쨌든 볼프스 말고는 진짜 뭐 싹 다 정배인데 마인츠도 이거 보험이 이번 시즌 전력 개판이어가지고 정배 쪽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무난히 정배 프라이브로 그냥 뭐 계약살에 혹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쾰른이나 라이프치히도 마찬가지고 별로 베팅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제 이미 뭐 다 터졌기 때문에 정배가 무슨 뭐 하나 있고 지금 싹 다 정배인 느낌에서 지금 이거 어쨌든 샬케가 그래도 예로부터 이제 명문 느낌은 있잖아요. 명문 구단에다 가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물론 전력 자체는 솔직히 샬케가 지금 많이 딸려요. 뭐 2부 리그에 폭격했던 뭐 테로대 그마저도 이제 불투명 얘 그리고 1부 리그만 오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공격수인데 뭐 얘나 뭐 중앙 자원들은 괜찮은데 이제 수비 쪽에서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쾰른이 솔직히 지금 배당이 뭐 이해가 가는 배당이 1.6대였나요? 충분히 뭐 1.6대 뭐 이런 저배당을 받을 정도로 전력이 뭐 괜찮고 한 건 뭐 알겠는데 외직한 말고는 미드필더 쪽에 특별한 뭐 이탈자도 없고 외직한 이제 도르트문트 떠났잖아요.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서 핵심인데 또 어쨌든 뭐 스킬이나 이런 애들은 멀쩡히 또 있는 상황에서 림니오스가 또 티벤트에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임대 복귀했고 진짜 어렵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일단은 선택해 온 거는 이거를 뭐 샬케 쪽으로 베팅하기에는 조금 뭐 그냥 어제 정배 많이 나왔으니까 오늘 터지겠지 하고 베팅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분석적으로 봤을 때 샬케 쪽으로 갈 만한 사이즈는 제가 볼 때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어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어쨌든 여기서 이변이 나온다면 제 생각에 3.5 언더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샬케가 어쨌든 무승부나 혹은 승리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2대1 승리 혹은 뭐 1대1 무승부 요 정도 사이즈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요거는 뭐 쾰른이 학살한다면 오버가 뜰 수도 있겠습니다만 변수까지 고렸을 때 그래도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면은 뭐 아싸리 어제 정배 많이 났으니까 뭐 무승부를 잡던가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요. 꿀림 고맙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어제 좀 불안했던 정배가 보이는데 불안했던 거에서 너무 정배가 많이 터져가지고 분데스에서 쉽지 않네. 다음 경기로는 맨시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웨스트햄은 지금 상황이 그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적 시장에서 돈을 그래도 조금 썼거든요. 뭐 아구에르드 같은 괜찮은 수비수의 영입이나 아니면 이제 사소울로의 지나친 공격적 괜찮은 스카마카 이런 애들을 다 데려왔는데 둘 다 아마 개막전 얘는 무조건 못 뛰고요. 얘는 불가고 스카마카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지난 시즌 전력 뭐 거의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썩 지금 웨스트햄도 시즌 초반에 준비가 잘 됐다고 볼 수 없는 돈을 많이 쓴 거 대비해서 그 선수들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의 그런 부분 또 최전방에 안토니오가 지난 시즌에 좀 별로 안 좋았던 부분 여러 가지로 조금 불투명한 느낌이 있는데 맨시티도 일단은 시즌 초반 준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일단 프리시즌 경기 자체를 많이 소화하지 않으면서 선수들의 몸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 뭐 필포덴 같은 애들이 또 최근에 코로나 이슈여서 뭐 커뮤니티 실드 볼 때 폼이 완전하지 않았고 뭐 데브라이너 또 커뮤니티 실드의 폼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특히나 여기서 또 라포르테 맨시티 같은 경우 이제 빌드업을 워낙 또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런 뒤쪽에서의 빌드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왼발 세트백이 또 빠져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맨시티도 지금 뭐 100% 상태는커녕 준비가 좀 안 된 모습이다. 어쨌든 홀란드
전형적으로 맨시티 같은 경우 이제 가짜 9번을 많이 쓰던 팀인데 그런 또 정통 9번을 쓰는 홀란드가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이 경기도 제 생각엔 솔직히 오리무중이에요. 당장의 웨스트햄의 상황을 봤을 때 맨시티가 그래도 잡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막 1대1 무승부나 막 이렇게 좀 이상한 스코어가 나와도 뭐 지금 정황상으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저는 웨스트햄이 이겨도 그래 맨시티가 초반에 좀 고전할 뭐 커뮤니티 실드나 여러 가지 프리시즌 내용들 보면 좀 고전할 만했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 경기도 배당 쪽으로 높이는 게 좀 나아 보인다. 아니면 이제 언오바, 오바 정도는 그래도 기준점이 2.5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요 경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편하게 좀 찍을 수 있는 느낌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이제 고배당 쪽으로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맨시티가 지금 분위기에 있어서 학살할 느낌은 제 생각엔 없는데 웨스트햄이 좀 그래요. 뭐 아구에로도 못 쓰는 것도 사실 웨스트햄이 센터백 중 부상자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멀쩡한 놈 하나 핵심을 데리고 온 느낌이어서 없다고 해도 뭐 수비 쪽에 뭐 아예 흔들리는 그런 느낌도 없고 어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뭐가 나왔나 여기까지 했고 또 분데스인데 오늘 분데스 되게 하기 싫네. 어제 정배 다 터져가지고 정배 다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뭐 그냥 이 상대 전적이 여러분 1무 8패인가 그래요. 슈투트 기준에서 거의 못 이겨요. 라이프치히가 만나면 그냥 뭐 개 밥 수준으로 못하고 있는 슈투트 가르트인데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정배가 후두로 터졌던 분데스리가고, 솔직히 라이프치히가 테데스코 감독이 지금 프리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한 짓거리들을 많이 해요. 아니 멀쩡히 뭐 뛸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제가 축구 분석을 주로 하잖아. 축구랑 NBA가 주력인데 자꾸 이제 물부 분석을 시키는 거예요. 축구랑 물부랑 뭐 NBA 다 있다 치면은 그런 식으로 선수들의 뭐 역할 분배에 있어서 아직까지 뭐썩 100%의 팀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맞는 개막전에 또 어지럽네 진짜로. 어쨌든 슈투트 같은 경우 이제 카라졸이나 뭐 안톤, 뭐 쿠얼 요런 좀 부상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뭐 보르노 소사나 칼라이지치 같은 이제 핵심 자원들, 좀 빅클럽들이나 뭐 그 밖에 이제 중소 클럽들에서 괜찮게 노릴 수 있는 자원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조금 변수에 대한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뚝배기로 한 방은 보여줄 수 있고 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왕성한 활동량이나 이런 것들로 힘을 충분히 불어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변수에 있어서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둘 중에 한 명만 나가서도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었을 텐데 핵심들이 아직은 이탈을 안 했어요. 이적설이 이적 시장 내내 많이 흘러나왔었는데 아직은 남아있고, 라이프치히는 뭐 라움, 호펜하임의 이제 핵심 왼쪽 사이드를 또 데려왔고, 모리바가 이제 발렌시아에서 임대 복귀를 했으나 지난 시즌 막판에 모리바가 미드필더 쪽에서 워낙 똥을 많이 쌌던 터라 여기에 이제 슐라거 또 볼프스에서 이제 핵심 미드필더를 데려왔고, 소를로스, 소시에다드 지난 시즌 구대기 공격력의 원인 중에 한 명이었던 소를로스가 복귀했고요. 뭐 이런 타일러 아담스가 또 이탈을 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적 시장 자체는 뭐 슐라거 정도 데려온 것도 나쁘지 않고 라움 괜찮고 얘네들은 뭐 안 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는 입장에서 나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지난 시즌 활약만 보면 개쓰레기 수준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적 시장 전체적으로 좀 나름대로 조용한 이적 시장을 보냈는데 진짜 모르겠다. 제 생각에 슈투트가 이길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또 라이프치히에 어쨌든 가닥이 있고 전력적으로 확실한 우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난 시즌에도 라이프치히가 이럴 때 항상 배신을 많이 때렸단 말이에요. 경기력적으로 기복도 워낙 심했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뭐 승을 찍어보실 분들은 찍어도 저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오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어쨌든 개막전인 만큼 슈투트도 공격 쪽에서 어쨌든 힘을 쓸 수 있는 자원들은 그래도 좀 남아있고, 어쨌든 불안 요소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라이프치가 뭐 학살을 한다면 오바가 뜰 가능성이 어쨌든 분명히 있고, 만약에 슈투트가 어쨌든 득점을 기록하면서 라이프치를 충분히 괴롭혀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서 굳이 뭐 간다면은 오바로 찍을 것 같습니다.
첫 경기를 보기 전까지는 막 속 시원하게 분석적으로 들어가기가 좀 힘드네요. 프리시즌도 어쨌거나 프리시즌일 뿐이고 전체적으로 뭐 이탈자나 이런 것들도 걔네들이 이탈 대비해서 잘 뛰어줄지 뭐 할지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더 볼 건 없는 것 같고. 릴 옥세르도 이제 2부에서 올라온 놈들인데 여기도 릴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첼리크 우측 풀백 이제 로마로 떠났고요. 요 놈은 또 엄청 잘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사실 빅클럽에서 지금 뭐 로마로 일단 뭐 가긴 했습니다만 빅클럽에서 뛰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재능. 애초에 뭐 릴이기 때문에 수비 쪽은 일가견이 있잖아. 얘가 뭐 떠난 상황에서 제다드카라는 또 클레르몽의 마찬가지 우측 풀백을 또 데려왔고 보트만이 또 이제 뉴캐슬의 돈질에 넘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디아키테 가뜩이나 이제 툴루즈가 이번 시즌 승격했는데 멀쩡한 수비수를 또 뺏겼어요. 또 릴로 왔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메꿈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헤나토 산체스가 최근에 이제 파리로 떠난 부분, 일마즈가 이제 나이가 많이 차서 FA로 나갔고 그르비치가 뭐 AT 마드리드 임대 복귀.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변화들이 좀 많아가지고 릴도 초반에 흔들려도 전혀 이상하진 않습니다. 일마즈 뭐 공격 쪽에 뭐 산체스 다 나갔고 수비 핵심 둘 나갔고 해가지고 이게 옥셀이라서 아니 이런 것도 솔직히 리강 첫 경기면은 좀 다른 팀이었으면 이게 뭐 예를 들면 랑스 정도만 됐어도 이거 반대 프렌이 괜찮아 보인다 말했을 텐데 하필 2부 리그에서 올라온 놈이어가지고 이거를 뭐 쉽사리 반대를 찍기가 좀 그래요. 뭐 대체자를 아예 영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뭐 썩 내키는 느낌은 솔직히 없다. 터져도 지난 시즌도 아마 릴이 수비 다 털리고 나서 초반에 엄청 고전했잖아요. 마찬가지 맨키로 솔직히 초반에 이상한 짓거리 해도 전혀 이상한 느낌은 없어요. 결국 까봐야 알 것 같고 점차 시즌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들어왔던 애들 혹은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영입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참 얘도 왔다 봐요. 클레르몽에 이제 또 괜찮았던 얘 같은 경우 뭐 브라이튼이나 공격적으로 좀 고민이 있었던 웨스트에 마찬가지로 스카마카 전에 했던 애들이 이제 노렸던 놈인데 뭐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얘네 둘은 좀 의문점이 좀 있는 상황에서 나간 애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뭐 시즌에서는 전체적으로 소속팀에서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본다면 햄무 똥줄승을 할 것이다. 혹은 뭐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옥셀은 솔직히 이기긴 하겠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시즌 초반이라 좀 어렵네. 이 정도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